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원래 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안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임명하겠다. 그리고 그거하고 그냥 붙어서 마용주 대법관은 사실은 임명에도 아무 문제 그렇죠. 없는데 마용주 네. 대법관까지도 임명 안 돼가지고 그냥 붕 떠 있었는데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 거기까지는 이제 뭐 대통령이 탄핵됐으니까 자연스러운 수순이겠거니 했는데 그다음 폭탄 메가톤급 폭탄 선언을 한 게 그리고요 이제 곧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 날 두 재판관이 이임하는데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그렇죠. 임명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지명하고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까지만 해도 돌아올 수도 있는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파면된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이 대선 있을 때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이제 올거지 그냥 대통령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는데 그 대통령이 권한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국회에 청문회 해주세요. 인사청문회 안 하면 저 시간 지나면 그냥 임명할게요. 이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소용돌이를 그렇죠. 일으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탄핵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뭐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용주 전 대법관 임명도 예상했던 수순이죠. 거기까지는 뭐 국가기관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제일 불쌍한 사람은 마용주 대법관. 그렇습니다.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기억도 못하는데 대법관 절차 다 맞췄는데 임명만 안 되고 있었거든요. 마은혁이란 이름 때문에 가지고 그랬는데 예.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이건 메가톤급 지금 뉴스가 나온 건 그 문영배 이미선이라고 하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민주당에서 반응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에서 아직 반응이 정확한 명백한 위헌이다. 벌써 나옵니까? 나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공범 의심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 보면 한 수가 나오면 그 다음 수가 어떻게 되고 다음 수까지 그렇죠. 한 열 몇 수를 내다본다고 하잖아요. 전 그렇게 못해도 당연히 민주당이 탄핵 소추에 나설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어렵게 찾은 안정을 또 깨느냐라는 비난이 있을지언정 지금까지의 그 민주당의 관성으로 봐서는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나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의 대통령 지명 몫을 지명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 한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민주당의 도발을 예상할 수 있는 한 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물론 반응은 뭐 위헌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또다시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인가? 왜냐하면 151수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죠. 헌재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또 초강수를 둘 것인가.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 패를 던졌을 때 민주당이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대선 한 50일 정도밖에 안 둔 상태에서 그런 초강수를 두면서 중도층의 이반을 감수할 것인가. 하려면 해봐라. 뭐 이런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국민께 드린 말씀에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마은혁, 마용주 두 사람 임명해서 여기까지 좋았어요. 자,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 부장 지명했습니다. 이중 이 두 사람 함상훈, 이완규 두 사람 지명 결정은 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법사위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탄핵을 계속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걸 또 보살펴드려야죠. 이게 헌법재판관 결혼 나면 그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또 지연될 경우에 대선 관리나 뭐 추경 준비 또 통상 대응 차질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될 것 같아서 헌재 결혼 사태가 발목돼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열심히 하시는 탄핵 거기에 걸림돌이 안 되게 해드리려고 자 이렇게 2명 지명했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내놨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발이죠. 근데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약간 스스로 던진 부메랑에 스스로 맞는 모양새를 만든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난 진짜 우국 충정과 애국심으로 한 거지 다른 아무런 사심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그렇죠. 있어요 현재까지.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답지 않은 하신 그 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랜 동안 그 경제 관료하면서 예. 안정적인 리더십 그리고 신중한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뻔히 그 다음에 민주당의 대응이 보이는 수를 지금 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선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탄생될 확률이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 명은 그냥 우리가 지명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약간 그렇죠. 낙고 채가는 느낌이 그렇죠. 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2명이 빠져나가면 6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명으로는 지금 기존에 진행 중인 탄핵 심판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거예요. 없습니다.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지 7명 이상의 그렇죠. 심리라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제도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2명 임명한다. 뭐 이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논리죠. 네. 아니 민주당 당신네들이 탄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탄핵 해놓고 경찰청장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다 진행 중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최상목 부총리도 언제든지 탄핵하려고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이게 방아쇠만 당기면 바로 탄핵 소추하게 그렇죠. 다 걸어놨으니 하시는데 걸림돌 안 돼야죠 하는 모양새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 현재 재판관 2명 임명은 민주당의 대응을 예상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 제 3보, 4보, 5보까지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목에서 저는 아까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저의 역동적인 저의 상황이 뇌피셜이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당연히 이런 도발적인 알고 인사조치를 한 하면 거죠. 민주당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할 걸 알 거고 아마 탄핵 소추를 분명히 걸고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여기서부터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 한번 검증해 주세요. 네. 판단해 주세요. 아마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그래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 이게 또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가 돼서 정식으로 그 헌재로 가면 직무정지되고 그다음부터 사임을 못하지만 그 전엔 사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통위원장들이 그때 뭐 이동관 그렇죠. 계속했죠. 탄핵 소추할 것 같으니까 묶여서 네. 직무정지 되느니 사표도 전진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그런 이유로 도저히 국정 공백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사표를 내고 나오면 한덕수라는 정치인의 정치 인생의 시동이 되지 않을까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빨리 뭐 한 30일 전까지는 원래 대선 전에 공식적으로 그만둬야 되지만 사실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대행이 저 대통령 하려고 지금 사표 낼게요. 이럴 수는 없죠. 명분상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또 탄핵 소추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사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이 시나리오면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대행의 바둑패가 민주당의 반응이 보이고 민주당의 반응이 나면 그다음 이제 맞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대응의 첫 번째 가능성이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를 던지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정치적 공간은 좀 열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 일정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짧은 경선 과정에서 지금 뭐 13명, 14명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뭐 잠룡이라고 해서 가라앉을 잠자지만 또 잡스럽다는 잠룡이라는 뜻도 되는 잠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좀 확실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한덕수 총리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언론에서 조금씩 나왔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차출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오던 차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또 초강수 탄핵을 발의하면 나는 이건 내 결정에 나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사퇴하고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홀가분하게 이제 그 관료라고 하는 그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공직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인 재기를 모색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 열리는 거죠. 그렇죠. 본인 나는 내가 정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난 정치에 뜻도 없고 대통령 안 할 거야. 다만 나는 오로지 우국 충정으로 이걸 했어. 당연히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그런 입장이라고 하고 그러나 저는 그 내심에는 역시 뇌피셜입니다. 내심에는 나는 우국 충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공직 마치고 집에 가 있는데 정말 국가와 민족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부른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영입 내지는 추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예를 들어서 축구를 쳐도 시드 배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선부터 참가하는 팀이 있고 강팀들은 시드 배정에서 일단 8강전이나 4강전부터 들어가는 팀들도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글쎄요. 이제 그렇게 선관위에서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치적 사퇴를 하면 그다음에 그 정치적 사퇴의 명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만하고 동정이 되고 이해가 될 만하면 예. 바로 국민의힘 경선 주자로서 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능성 널려 있죠. 국민의힘은 굉장히 흥행이 또 커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럴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한덕수 총리의 그다음 맞대응은 60일 동안 직무정지를 또 감수할 수도 있다고 봐요. 60일 그러면 정도에. 대통령 대행이 이제 또 최상목 대행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뭐 안 그러면 그렇죠. 이주호 대행으로 네,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어찌됐든 권한대행으로서 이 두 명을 임명한 그 자체의 임명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헌재 재판관 임명과 청문회 절차는 진행이 될 겁니다. 아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아니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해도 국회에서 인준 안 되면 다 도로무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해설해 드리는데 네. 9명의 그 헌법재판관 중에 국회 인준을 거쳐야 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1명이고요. 그렇죠. 대통령 지명목 3명이나 청문회 대법원장 지명목 3명은 청문회만 청문회. 거치면 네. 그냥 임명하면 돼요. 심지어 청문회도 국회에서 막 그렇죠. 싸우느라고 안 하면 어느 정도 시간 기다렸다가 그렇죠. 아 청문회 해달라는데 안 해주셨어요. 할 수 없죠. 뭐 그럼 바로 임명합니다. 이게 그럼요. 가능하죠. 예. 국회목 3명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건 그렇죠.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건 자체의 지명을 위한 의결이니까 예. 국회 인준을 거치는 거는 소장 소장 한 명이다. 하나죠. 그러면 대통령 몫은 하여튼 시간만 지나면 지명해놓고 임명할 수 있다. 그 혹시 헷갈리실까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하고 아니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놓고 이제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예, 직무정지 된 다음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2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6명으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리 자체를. 예, 예, 그게 4월 18일이면 곧 다다음 주인데. 예, 예. 제가 볼 때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자기들이 탄핵 발의를 해서 탄핵 의결을 시켰잖아요. 예. 직무정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를 가결시켜서 이 파면을 시키려면 헌법재판관 2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 안 해도 물론 되겠지만 예, 예. 안 하면 직무정지 상태로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목, 지명목 2명은 시간이 지나면 임명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개 목적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추후에 오는 또 다른 대행들이 이탈자 없이 그렇죠. 자, 저는 어쨌든 전임 대행의 뜻을 존중해서 자, 그렇죠. 청문회 요구합니다. 요청서 국회에 보내고 시간 기다렸다가 또 그다음 대행이 또 탄핵 당하더라도 그다음 대행이 아 일단 왔고 전임 대행들의 대통령 대행들의 그렇죠. 의지를 존중해서 임명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 임명이 거예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고민이 클 겁니다. 예. 탄핵을 발의하고 싶고 탄핵을 발의하는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관성이고 습성이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 위에 한덕수 대행의 반응을 보면 민주당으로서 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사표 쓰고 나와서 또 다른 큰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주자를 하나 키워주는 효과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직무정지 상태를 그냥 감소가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한덕수 대행이 이번에 오늘 임명한 2명은 자동적으로 지금 지명이 돼서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죠. 민주당은 또 결국 다음 수로 여기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탄핵. 해도 그럼 정말 다 탄핵해서 하면 나왔던 시나리오잖아요.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그다음에 자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퇴임해도 후임자가 없을 땐 6개월 임기 연장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켜서 자동 공표시키고 그다음 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행은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법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아무도 거부권 행사 못하니까 또 공표시키고 이게 법으로 몽땅해서 문영배 이미선 체제를 계속 가져간다 내 뜻대로 한다. 일단 그런 대응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렇지 극단적인 이제 극단적으로. 상향까지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국무위원을 거의 다 탄핵을 시켜서 그렇죠. 국무회의를 거의가 없어지는 거죠.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지면 거부권 행사 안 되죠. 최종 임명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하면서 정말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또 반감과 그 부작용, 반감과 이제 비호감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이 던진 이 패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아서 할 수 있는 패가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도 민주당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곤혹선 처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통수 비슷하게 좀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수가 나올 거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걸 또 이런 수가 나오고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민주주의 상식에서는 권한이 있어도 권한을 절제하고 했던 건데 뭐 절제하지 않는 건 뭐 민주당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정신이 나갔다 스스로 탄핵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탄핵 유도한다는 얘기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아주 사표 내겠습니다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야 이거 참 민주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민주당의 자업자득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줄탄핵을 하고 헌법에 있는 권한이라고 그냥 마구 남발해서 그렇게 국정을 혼란시키고 마비시켜 놓고 그래서 결국 그거에 못 견뎌서 덜커덕 계엄하는 바람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그렇다고 예. 자기한테 지금 뭐 대통령 자리가 금방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이치는. 그 얘기를 좀 뒤에 이제 해볼 건데 다시 말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그 파면 결정문이 인용 결정문이 물론 다 만장일치고 대통령한테 예. 아주 날선 그 예. 비판을 했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럼요. 국회도 입법 독주라는 말 썼잖아요. 예, 입법 국회도 독주. 이번 부분 잘못한 게 있다라고 그 부분도 어쨌든 그리고 의견을 달았어요. 입법 독주에 대한 대통령의 고민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존중받아야 말 된다. 했거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됐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넘어간 거죠.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했겠지만 오죽했어도 하지 오죽했어도 않았어야 그러면 안 된다. 예. 아니, 오늘 아침 라디오 잠깐 들었는데 예. 그 말씀 예,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명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돼서 이제 뭐 당장 앞으로 며칠간은 전국에 아주 뇌관 핵으로 그렇죠. 부상하실 것 같아요. 소용돌이가 치겠네요. 한덕수 대통령 대행 1949년생입니다. 올해 76 만으로 76 되시는 연세고 전주 출신이시고요. 예. 그리고 참 대한민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력이 38대와 48대 총리를 두 번 하셨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 윤석열 정부 이 5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을 지낸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를 했었고 총리했고요. 윤석열 정부 때 총리를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MB 정부 때는 주미대사 했죠. 갔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외교, 안보, 정치, 행정 등의 이제 사실은 능수능란한 경험과 연륜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죠. 해서 통상에도 어쨌든 맞습니다. 주특기가 있고 주미대사에서 미국에도 네트워크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여권이라는 표현을 쓰기 그렇지만 직전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보수 진영 계열에서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를 호남 출신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식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분은 없었던 거죠. 도전한 사람은 좀 있었겠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경우 예. 정말 탄핵을 발의하면 곧바로 사퇴하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띄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 직무정지 되더라도 헌법재판관 2명은 그냥 민주당의 탄핵 발의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가면 임명이 되기 때문에 표계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찌됐든 좀 더 우리 한국 정치에 역동적이고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사퇴를 하고 경선 과정에 뛰어들면 그건 정말 재밌는 하나의 요소가 되죠. 그렇잖아도 지금까지 한덕수의 뭐 차출론, 뭐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같은 영입론 이런 게 심심치 않게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대통령 탄핵 의결이 된 직후부터 그러니까 12월 중순 정도부터 말이 나왔던 겁니까? 저도 그 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그러니까 12월 중순이죠. 13일인가요? 12월 17일이. 그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있다가 이제 또 파면 이제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탄핵을 받아서 그 즈음에 우리 당내 일각에서 한덕수 총리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총리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조금씩 나왔던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뭐 최상무 부총리까지 갔다가 다시 또 기각이 돼서 돌아와서 복귀를 했고 결국은 헌재가 결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그 이해 과정은 다 아시는 겁니다만 결국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 스스로 사퇴해서 정말 정치인으로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놀랄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충분히 예상했거나 일각에서 충분히 예고됐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국민의힘 경선판에서는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제목은 한덕수 차출론까지 국민의힘 있는 카드 다 꺼낸다. 그 제목 하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이제 대통령 대행은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공세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서사를 가진 인물이다. 그렇죠. 사실은 그 줄탄핵의 굉장히 피해자이고 어떻게 보면 그 탄핵 공세와 그런 탄압에 거의 끝까지 갔다가 살았다는 게 그런 내러티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일부 구여권 핵심 인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 기사 쓸 때 확인은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 알려졌다. 이제 그럴 때 쓰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통과돼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퇴장이 되신 거잖아요. 예. 한덕수 총리는 그와 정반대죠. 무리한 줄탄핵을 받아서 직무정지가 됐지만 화려하게 복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탄핵이라는 그 폭주에 살아남아온.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엄과 탄핵의 강과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한덕수 총리는 그렇죠. 당시에 국무회의 등에서도 계엄을 반대했었죠. 계엄을 반대했었고 네. 어쨌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럼요. 헌재나 이런 법원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맞서 싸웠고 맞서 싸우면서도 국무회의는 살아 돌아왔고. 내가 볼 때는 국무회의로 보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여러 가지 그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는 그렇죠.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의사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계엄을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대통령의 입장과 좀 다른 국무회의가 간담회 같았다. 실제 국무회의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었다. 그게 사실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문에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런 탄핵 폭주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기각해서 살아 돌아와서 복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관료 생활과 그다음에 관료로서의 모든 경륜과 연륜이 탄탄히 쌓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좀 먼저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늘 재판관 2명 임명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경선 후보로 거의 되는 것 듯한 분위기가. 그 바둑 두는 두 사람은 한 6돌 도는데 우리가 지금 한 30돌 30개쯤 돌을 더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치면 받고 널면 뭐 하고 해서 이게 이쪽 귀는 살았네 벌써 이게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 근데 저는 한덕수 대통령 대행도 워낙 경륜이 있는 분이라서 그래 나는 우국 충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마음만 갖고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설사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감수하겠다까지는 하신 거죠. 예, 그럼요. 그러면 그 내용에도 보면 그 대통령 대행으로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맨 마지막에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아니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탄핵을 해놓으니까 이 난리가 난 거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 그 세 명의 국회목 재판관들이 오로로 빠졌을 때 그다음에 결국은 조한창 정계선 두 분 임명됐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 후임이 임명할 때 민주당이 맨날 한 명하고 한 명은 합의해서 하던 걸 2명 하겠다고 우기면서 사실상 헌재를 마비시켰었잖아요. 그럼요. 우리 2명 안 해주면 나 임명 안 할 건데 오히려 좋아. 우리 탄핵 그래서 6명이 계속 있었어요. 6명이 있으면 묶어서 던지고 이진석 방통위원장 이러면 더 이상 탄핵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왜냐면 그동안에 직무가 정지되고 그렇죠. 사표도 못 내고 그냥 그 기관장을 정지시키는 사실상 시한부 해임을 시키는 효과를 누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 즐겼던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되니까 뜨고 하면서 서둘러서 이제 왜 임명을 안 하느냐 3명을 임명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긴 자기 모순이었죠. 그리고 저는 또 민주당에서 아마 마은혁 재판관은 대행이라서 임명 못한다 그러더니 어떻게 대통령이 사람 중에서 골라서 지명까지 하고 임명하는 거래? 그건 당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논리를 분명히 내세울 텐데 그렇죠. 저는 거기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때는 돌아올지 모르니까 대통령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아주 제한된 대통령 대행이었지만 대통령이 파면돼서 못 돌아온다. 그러면 앞으로 60일 동안 내가 오롯이 대통령 움직일 수 없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중간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됐으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또 이런 얘기도 반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이재명이 어대명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 대통령목 2명도 자신들이 임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헌재 재판관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번에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님 그렇죠. 넣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강욱 재판관 예를 들자면 그런 정말 우리 편을 강구하게 지켜줄 것 같은 최강욱 재판관, 김남국 재판관, 이를테면 그러니까 박범계 재판관 그렇게 넣어놓으면 이제 헌재는 완전히 장악한다고 그럼요.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허를 찔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오늘 이 한 수가 요즘 뭐 그 영화 승부가 굉장히 대박이랍니다만 예. 그 조은현 그 국수와 이창호 그 기사의 그 승부수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다음수 두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 이다음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 머리를 팍팍 칠 거예요. 내 스스로의 내 발에 내가 걸렸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너무 이 탄핵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것에 대한 탄핵의 그 부작용으로 한덕수 대행이 아니 당신들이 탄핵해 놓은 게 너무 많고 탄핵을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두 명을 비워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머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자기 발목 잡는 게 된 그럴 거예요. 때 보통 그렇게 하면 너무 약올라 그러면 숨을 씩 쉬면서 말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너무 딱 떨어지게 반론인데 막 얄밉지만 말이 틀린 거 그리고 또 오늘 또 탄핵을 또 해봐요. 그럼 봐라 탄핵하지 않냐. 근데 뭐 당신이 나를 탄핵했으니까 내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 명은 필요해요라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자가당착이 되는 거지 진짜. 그럴 때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하겠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부권이 또 있으니까 그때. 거부권을 이제 그다음 대행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이 국가 좀 정말 참 안정되고 정말 그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면서 일단락이 되고 넘어간 줄 알았더니 또 다시 돌고 돌아 또 탄핵이네요.